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자동차 브랜드마다 대표하는 모델들이 있죠. 벤츠는 S클래스가 대표적일 거고 BMW는 3 시리즈, 폭스바겐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비틀, 판매량으로 본다면 골프가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분야별로도 대표적인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스포츠카, 슈퍼카 쪽은 페라니나 람보르기니, 포르쉐,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해지고 있는 브랜드로 따지면은 맥라렌이나 에스턴 마틴도 좀 떠오르고 있고요. 럭셔리카 브랜드로 넘어가면은 롤스로이스나 벤틀리가 대표적입니다. 친환경차 하면은 또 일본차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요즘 또 테슬라가 떠오르고 있죠. 때에 따라 브랜드가 그 분야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브랜드에 속한 모델들이 그 분야나 브랜드를 대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임밸류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나라 브랜드도 대표 모델들이 쭉 있죠. 현대차는 소나타나 아반떼가 대표적일 거고 기아차는 소렌토나 스포티지, 쌍용차는 요즘은 좀 고전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코란도가 좀 상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표 모델 혹은 상징 모델은 존재하는데 다른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에는 있고 우리나라 브랜드에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썸네일하고 제목 보고 오셨겠지만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고성능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스포츠카가 없진 않았죠. 진짜 먼 과거로 올라가 보면은 스쿠프부터 시작해서 티브런, 투스카니, 사실 이때까지는 스포츠카라기보다는 스포츠 루킹카, 스포츠카처럼 보이는 자동차에 가까웠고 최근으로 넘어와 보면은 제네시스 쿠페, 그리고 지금은 투도어 쿠페는 없어졌지만 제네시스 G70과 기아차 스팅어가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팅어는 기아차가 출시 전에 정말 신경 많이 썼죠. 이 친구 티저가 하나씩 공개되면서 느낀 거는 기존의 현대기아차랑은 다르다. 왜냐면은 보통 티저 영상이나 이미지를 현대기아차는 디자인 위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팅어는 디자인보다는 주행이라던가 배기율 이런 거에 초점을 둔 티저들을 공개하면서 이 차가 기존 현대기아차랑은 다르구나, 아니면은 이번에는 실용성이 아니라 달리기에 초점을 맞춘 제대로 된 차가 하나 나오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좋게 말하면은 첫 도전이라 미흡한 게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광고만 하려 했던,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은 한번 다뤄보고요. 어쨌든 현대기아차 그룹한테 여러모로 참 중요한 차인데 난데없이 단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스팅어는 무슨 심심하면 단종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팅어만 그런 게 아니고 제네시스 G70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기사가 여러 군데에서 쏟아져 나오긴 했는데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된다고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단종은 무슨 위장막차도 저희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내보내드렸나요? 이 기사 보신 분들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러셨는데 기사에서 말하는 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아니라 2세대 모델, 그러니까 다음 풀체인지 모델 없이 단종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외신으로부터 흘러온 내용이 국내에서도 기사화된 건데요. 근거는 당연히 판매 부진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국내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죠. 작년에 기아차가 국내에서 52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 스팅어는 3,600대 정도였습니다. 전체 판매량의 0.7%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는 거고 도로에서 보기 힘든 소울보다도 안 팔린 겁니다. 단종설의 그런지인 해외 판매량도 한번 보죠. 북미 판매량을 보시면은 2018년에 기아차가 총 59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 스팅어는 16,800대, 백분율로 따지면은 3% 정도고 2019년에는 61만 5천 대 중에 13,800대, 백분율로 따지면은 이거는 2%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판매량이 이렇다 보니까 외신들은 돈도 안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자동차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고 잘 팔리는 모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스팅어를 단종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스팅어뿐 아니라 차체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제네시스 G70도 풀체인지 모델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스팅어 단종설이 있었죠. 이때는 스팅어 호주 시장 판매량이 기아차가 목표로 두던 판매량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보통 다른 차 같았으면은 전문가들이나 네티즌이나 거 팔리지도 않는 것 빨리 단종시켜버리고 다른 차나 집중해라, 이랬을 텐데 스팅어는 진짜 가성비 좋은 차인데 아깝다, 함부로 모델을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단종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스팅어 단종설은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올해 7월에 예정대로 출시 예정이고 기아차 관계자는 스팅어 판매가 저조해서 나온 단종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스팅어나 G70의 단종을 말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간단하죠. 이렇게 말리는 분들은 스팅어나 G70이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스팅어는 출시 때부터 평이 좋았습니다. 물론 시동 지원 문제라던가 트렁크 잡음이라던가 글라스런 잡음이라던가 저도 이 차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나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차량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예로 탑기어 좋아하셨던 분들은 알만한 제임스 메이가 더 그랜드 투어에서 이런 말을 했죠. BMW M3만큼 맵지는 않지만 아우디 S4만큼은 맵다. 차의 성능을 카레 맛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고, 이건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김정은의 미사일만큼 빠르다, 이런 평가도 했었습니다. 워낙 국내나 해외에서 평가도 좋고 기아차가 이런 차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잘 심어준 덕분인지 국내 소비자들도 철학이 담긴 모델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를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이렇게 단종설의 일침을 날렸습니다.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성을 대표할 만한 차가 우리나라 브랜드에게만 없는 것이기도 하죠. 세계 시장을 무대로 노리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모델마다 역할이 분명합니다. 현대차로 치면은 팰리세이드, 아반떼, 투싼 같은 차들이 세계 시장에서 베스트셀링카이자 연구개발 비용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제네시스 G70이나 현대차 N 모델들은 비용이 아닌 이미지와 기술력 과시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요. 기아차로 따지면은 K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유럽까지 생각한다면은 시드 같은 해치백 모델들이 베스트셀링카 타이틀하고 연구개발 비용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스팅어같이 GT 엠블럼을 다는 고성능 라인업은 기아차는 지루하지 않은 스포티한 차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 외신들이 말하는 대로 매출하고 이익을 위해서 스팅어가 존재하는 거라면 기아차는 애초에 스팅어를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요즘 잘 팔리는 SUV 모델을 개발하는 게 더 현명했겠죠. 기본적으로 스팅어는 돈이 안 되고요, 오히려 회사의 돈을 깎아먹는 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포츠카, 슈퍼카, 더 나아가서 하이퍼카 같은 차들은 개발 비용이나 인력 같은 게 대중적인 차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연구개발 비용뿐 아니라 기간도 많게는 수십 년이 들고요. 그냥 극단적인 예로 부가티 같은 경우는 베이론을 팔 때마다 한 60억 정도 손해였다고 하잖아요. 스팅어 역시 마찬가지로 세대 교체가 될 때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량과 매출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지금부터라도 단종시키는 게 맞습니다. 쌍용차가 코란도를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이 3,500억 원 정도라고 하니 당연히 이것보다는 많겠죠. 자, 그런데 스팅어는 매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차가 아닙니다. 이 친구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모델이고 기술력 과시를 해야 하는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팅어나 G70의 단종을 말리고 심지어는 현대차 보고 스포츠카와 슈퍼카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나올 질문이 하나 있죠. 대중적인 브랜드가 그런 차를 왜 만드냐?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죠. 대중적인 브랜드, 그 중에서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삼는 브랜드들은 이런 차 하나씩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중 브랜드부터 보면은 포드는 머슬카의 상징인 머스탱이 있고요. 미드십 슈퍼카 GT도 있습니다. GT는 1969년 르망 24 레고 레이스에서 전설적으로 활약했던 GT 마크 1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미드십 슈퍼카고, 지금 팔리고 있는 차는 2세대 모델입니다. 우리에게 말리부와 스파크로 친숙한 쉐보레도 머슬카의 상징인 카마로를 만듭니다. 머스탱과 함께 머슬카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죠. 또 다른 머슬카의 상징이었던 콜벳은 최근 세대 교체가 되면서 슈퍼카로 진화했습니다. 좀 더 대중적인 브랜드로 가볼까요? 이제는 좀 따라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은 일본차 브랜드 많이 떠올리시죠? 프리우스 같은 재미없는 차를 만드는 도요타는 최근에 수프라를 부활시켰고요. 따분한 차만 만드는 것 같은 렉서스도 LC부터 시작해서 V12, 슈퍼카 LFA도 만들었습니다. LFA는 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들으면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일화입니다. 렉서스가 LFA의 디자인과 개발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이 9년이나 됩니다. 원래 LFA는 5년 만에 개발이 끝났었다고 하죠. 그런데 양산할 준비가 다 됐을 때 개발자들이 아니 잠깐만, 이 차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데 카본5로 만들고 싶어, 이 한마디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니루브르크링을 수없이 돌면서 스티어링, 브레이크, 배기장치 등을 미세하게 조정해 나갔고, 이렇게 나온 차를 제레미 클락스는 아름다운 설계를 통해 나온 작품이다, 이 차는 내가 여태까지 몰아본 차 중에 가장 최고의 차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엄청난 찬사를 보낸 거죠. 어코드밖에 못 만드는 것 같은 혼다는 몇 년 전에 NSX를 하이브리드 슈퍼카로 부활시켰죠. 시빅 타입 R 같은 대중적인 스포츠 모델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고요.
이 차들이 분명 돈이 되는 차들은 아닙니다. 미국 브랜드도 그렇고 일본 브랜드도 그렇고 분명 이 차들이 돈은 안 되지만 다른 모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끔은 제조사의 역사를 대변하는 역할로 삼기도 합니다. 일본 브랜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오늘 이 주제에서 꺼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중적인 브랜드들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차들을 만들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에서는 각 모델마다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팰리세이드 같은 차들은 역대급 판매량과 같은 기록을 세워서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어야 하겠죠. 높은 판매 실적은 높은 매출로 이어지고 높은 매출은 곧 회사의 내부적, 외부적 발전뿐 아니라 신차 개발 비용으로도 이어집니다. 팰리세이드나 소나타 같은 차들이 끌어올린 매출은 스팅어 같은 스포츠성 짙은 차들의 개발을 도와야 합니다. 단순히 마력이나 토크 같은 수치적인 자원뿐만 앞서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감성도 더 갖춰야 하고 얼마나 더 빠른지, 얼마나 더 민첩한지,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 얼마나 더 안전한지를 따지는 예민한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막대합니다. 스팅어나 G70은 우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현대기아차도 이런 차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2세대를 넘어서 3세대가 나올 때쯤이면은 그 분야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차들이 있잖아요. BMW M3 같은 이런 차들하고 나란히 비교하는 리뷰가 전 세계에 전파를 타겠죠. 제레미 크낙슨 같은 사람들이 현대차가 만든 차를 타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스포츠카 이런 소리를 해주면은 그것만큼 좋은 마케팅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꾸준하고도 예민한 설계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는 과감한 모험과 손해도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차들이 잘 되면은 소나타 같은 차들을 외국인들이 평가할 때 그 차 싸고 좋지 이런 것보다는 현대차가 만들었잖아, 그럼 믿고 탈만하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현대차가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드십 스포츠카를 만든다고 하죠.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 처음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 N 브랜드, BMW M 짝퉁이라고도 하지만 일단 시도 자체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냥 비슷한 급으로 따진다면 골프 GTI 같은 차들하고 대결할 만한 제대로 된 차들이 나와준 다음에 고성능 스포츠카가 나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RM19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미드십 스포츠카 출시가 임박했을 때, 아니면은 출시 이후 몇 개월이 지났을 때 판매량이 저조하여 단종 계획,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신들도 이런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에서 현대기아차가 그간 도드라지지 않았던 탓도 없지 않겠죠. 현대기아차가 스팅어나 G70 같은 차들이 판매량과 매출을 위한 차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해주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레고리 기욤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이름이 상당히 귀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독일 기아차 디자인 스튜디오 부사장이죠. 작년에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팅어 호주 판매량이 기아차가 목표치로 설정해둔 것과 비교하면은 반토막 수준인 게 문제였고, 그때 당시에 현재 우리가 원하던 만큼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레고리 기욤이 이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기아차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기아차가 스팅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바란다, 인내해야 한다, 프리미엄 차량이든 이미지를 위한 차량이든 시간을 주어야 한다, 회사는 이 점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세단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팅어의 수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사실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팅어의 역할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즉 위에 계시는 결정권자 분들만 열린 마음으로 스팅어 같은 차들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더 이상 단종설 같은 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팅어 단종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